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시작 깜짝 놀라셨죠? 예,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고요. 장중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까지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밀면서 약간 고점에서는 밀려도 저점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다 회복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3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이 좀 셌죠. 2%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약보합선까지 또 올라옵니다.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름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장 초반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보면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승 추세가. 한번 돌려세운 상승 추세는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소위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속도가 붙을 때 갑자기 멈추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요건이 과연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죠. 미국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장 막판에 갑자기 상승하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를 보시면은요, 장 후반, 중반, 이렇게까지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1.28% 아주 급등락을 했는데 장 막판에 뚝 떨어져서 오히려 1.5% 하락했고요. S&P는 2.5% 하락했고요. 법선까지 갔었죠. 나스닥은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흐름까지 나타났었는데 장 막판에 뚝 떨어져가지고 3.3%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FOMC 회의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요 발표 내용, 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서 급등락을 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 0.75% 인상 발표했어요.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인정.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멘트도 나왔습니다. 다음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인상 속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얘기죠. 그러면서 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는 더 이어질 것 같다. 대신 상승 속도는 줄이되 인상 기조는 더 이어갈 것 같다. 즉 예전의 예상보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말장난을 좀 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장 막판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반등 시도를 할 거예요. 이러한 예상치가 좀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요. 다우산업지수 기준으로 보면 양폴대 세우고 돌려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들어가면서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추세 전환이 됐다고요. S&P도 추세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나스닥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저점 안 깨서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드는 건 아니에요. 단기 추세가. 그러한 점이 우리나라 증시에 남아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중국에 투자했었던 외국인 자금이, 그리고 대만에 투자했었던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서 우리나라도 옮겨온다. 이런 얘기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대적인 강세가 이루는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요, 외국인이 매도가 꽤 셌습니다. 장 초반에 이 정도면은 좀 크지 않나 싶을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장 초반에는 쭉 매도하면서
이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300, 더 안 주네 하다가 매수 전환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1700억 매수 전환했어요. 예, 수급에서 그렇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동시호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10포인트를 떨어뜨렸네요. 10포인트면은 이게 그러면서 완급 조절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미국 시장 이거 또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경제 매물이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낙폭 회복을 했는데 외국인 주도, 즉 매수 주체, 매수 세력이 아직 살아 있다라는 점.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 순환매 흐름이 종목별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수급에서 기관의 매도가 금융투자, 이거 단기자금이잖아요. 이거 매수 언제든지 들어와요, 얘네들. 개인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이 투자 주체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업종 테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일선 체크는 테스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오늘 아침 전략으로 제시했었던 거는 2300포인트 전후에서는 공략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 테스트를 충분히 할 영역이고요. 근데 그 아랫단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쫙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요. 2260과 2250 사이에 이 지지력이 워낙 견고해서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아직까지는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급락했었던 한전기술, 그제 급등했다가 어제 하락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뭐죠?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했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체코, 이 부분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체코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9시 13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는 사람들은 안 했던 거죠. 체코 외교부 차관이 극비리의 신고리 원전을 찾아왔대요. 그러면 동유럽발 원전 잭팟도 터지나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폴란드 1차에서는 떨어졌지만 2차 좋아 급등 그랬다가 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대. 어저께 하락, 오늘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대장주는 역시 대장주였던 것 같아요. 한전기술이 대장주로 나옵니다. 9%, 장중에는 또 전고점 넘어서면서 17%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조금은 약하지만 주도주는 주도주입니다. 얘가 살아나야 살아나는 거고요. 이동평 기술이 돌아서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BHI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원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네. G2 파워까지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 그러느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오늘 현실화가 됐네요. 뉴스로. 빈살만 왕세자 방한 물밑 접촉 중 이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소 관련주도 같이 뛰었네요. 수소 관련주 이 부분도 좀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했고요. 장 마감은 7.5% 정도의 마무리 지었는데 급등했고요. 그리고 S퓨어셀 수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즉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움직이면 그 후광을 입는 부분이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 그랬죠.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수소 관련주 왜 빈살만 왕세자 방한 물밑 접촉 중
원전 얘기에서 갑자기 또 수소 관련주로 넘어가는데 할 수 있겠지만은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에서 발주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이미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우리나라와 접촉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그렇죠.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조짜리 사고 파는데 여기저기 이 가게 저 가게 다녀봐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역시 원전 관련주의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소 관련주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당초 계획을 바꿔서 방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소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양국 협력 기대감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내일 모레죠. 이번 주말 국내 건설업체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가 봐요.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오는 15,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회의를 끝내고 서울로 방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 기대감이 첫 번째 원전, 두 번째 수소 에너지 이거 얘기가 된 거고요. 세 번째 건설주 관련, 건설 관련이 또 네옴시티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와 이렇게 수소 관련주 상승이 있었어요. 뭐 관련주 해가지고 효성중공업까지 포함해도 되겠네요. 효성중공업은 좀 가볍다라는 쪽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이 수소 관련주는요. 이렇게 한번 추세를 타면 추세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으셔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투자자면 알아봐야 될 부분이요. SK이노베이션 3%, LG에너지솔루션 3%, 삼성 SDI 2% 상승하면서 2차전지 셀 업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 SDI 어제 조정을 주었는데 급락을 했죠. 오늘 2% 올라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 고가 또 달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60만 원 근처까지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장 초기 가격이죠. 뛰어넘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주도주였던 거 분명합니다. 이번 상승장, 즉 이번 10월에 나타났었던 상승장이 삼성전자 주도라기보다는 2차전지,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도 나름 성장성에 대한 반응이 기관도 외국인도 점수를 후하게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좋다고 해서 사요. 근데 시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중국 강점을 가지고 있는 CATL 2차전지 업체들 얘네들 미국에서 사용 못한대. 결국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잖아. 그럼 살 종목이 빠나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이러한 밑바탕에 깔려서 이렇게 강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 역할이 2차전지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역시 이거 대장주라 그랬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 여기서도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이 종목은 대장주입니다. 주도주입니다. 소재 쪽에서는 주도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신고가 떴습니다. 왜 그랬느냐? 응급제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대요.
야, 얘는 원래 음극재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의 후광, 즉 지원을 받으면서 양극재 산업에 또 발을 담궈놨죠. 그리고 양극재 또 공장 확장을 또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또 음극재도 늘린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선두를 달리겠구나. 이렇게 연결돼서 성장성을 논하게 된 거죠. 야,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을 이 매수 주체들은 매수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전히 대장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대장주인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 대장주, 주도주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제가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렸죠. 진성TEC, 건설기계 쪽이 오늘도 올라갑니다. 현대건설기계, 뭐 단숨에 한 40% 올라왔고요. 조금씩 올라오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단숨에 한 40%. 진성TEC는 뭐예요?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건설 기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굴삭기라고 해가지고 코끼리 차 있죠? 그걸 만드는데 진성TEC는 그 아래에 있는 탱크 바퀴 같은 거, 거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진성TEC. 그리고 그 굴삭기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혹은 현대건설기계, 이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기 편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왜 올라갈까? 그렇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중동 건설붐이 일어난다는 기대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이 있으면 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밑바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이요. 캐터필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터필라.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미국에. 업황이 거의 비슷해요. 종목 우리나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업황이 따라간다면. 그런데 캐터필라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황 자체가 건설 기계 쪽은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구나. 그래서 현대건설기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부품단에서는 진성TEC, 이렇게 여전히 관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 차별화도 있지만 그 차별화가 순환매, 즉 오늘 세게 올라갔으면 그 다음날 조금 조정 주고 하루 이틀 조정 주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급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아직 갈 여유는 충분히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 떨어졌었던 부분 때문에 너무 우려 섞인 그리고 경계의 눈초리는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